34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영상이 있어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죠. Okay, as promised, this is the story that everyone's been waiting for. But at first, I would like to talk about how this is a story of redemption and forgiveness, and how I've walked through some hard things in my life and came out the person I am today. 뭐지? 엄청난 일을 겪은 것 같은데 구원과 용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상상이 가질 않아요. 어떤 일이었을지. 지금 화면에서 만났던 이 여성은 미국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 헤일리 커스터입니다. 네. 그녀는 2015년에 트래비스 볼링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출산했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귀여워. 쌍둥이 같다고. 자, 이 헤일리는 10대와 20대 시절을 굉장히 어둡고 힘들게 보냈어요. 마약 중독에 찌들어 있었고 가정 환경도 너무나 불우해서 항상 깜깜한 동굴 속을 거닐듯이 살고 있다가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고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면서 주변에도 항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가족이. 그러던 어느 날 헤일리는 절친한 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헤일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냈었어요. 굉장히 중독으로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헤일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헤일리가 남편의 도움으로 좀 이겨냈잖아요. 네. 이런 거 비슷하게 이겨내라고 조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있어줄 남편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이 친구의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오래됐고 남자친구도 없었고 친구를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일리가 적극적으로 이 임신한 친구의 태교부터 출산 과정까지 정말 친정 엄마처럼 다 도와줍니다. 네, 가족보다 나은 사이였네요. 그렇죠.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얼마나 둘이 돈독했는지. And make sure that she was safe and that she was taken care of. And when she was in labor, she called me. I drove her to the hospital. I was with her when she got her epidural. And I wore the daddy wristband. And I gave the baby her first bath. 오, 완전 남편 역할을 다 해줬네요. 진짜. So it was a beautiful experience at the end of the day for me. I'll never forget that. 헤일리가 다 해줬는데 중요한 일들. 가족 그런 그 관계라면. 이상이잖아요. 근데 헤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친구가 퇴원을 해서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와서 산후조리를 하라고 초대를 해요. 너무 착하다. 남편이 이제 조금 고민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의 같이 친구가 그렇죠. 와서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으니까. 하지만 아내는 남편을 설득합니다. 우리 집에 침실만 6개야. 방 하나 주는데 뭐 어때? 하면서 친구를 집으로 퇴원시켜요. 그렇게 친구는 헤일리 부부의 집으로 들어왔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몸을 좀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씻기고 하는 그런 굳은 일들을 다 헤일리가 도맡아서 해줘요. 정말 고마운 친구네. 네. 진짜. 보호자다 보호자. 어느 날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이의 몸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뭐야 또? 충격을 금치 못해요. 설마 왜요? 그 집에서 또 그렇게 남편이랑 방도 6개인데. 아씨. 아 이건 아닌데. 화면으로 보시죠. When I was changing the baby, and that's when we both saw that birthmark, we kind of looked at each other. I had to step outside. 기형이요? 애가 몇 살이죠 지금? 완전 깐난하게. 깐난하게. 네. Which I'm very familiar with because my oldest son has it. 어머. It's an extra piece of cartilage that grows out the side of their neck, so he looks like a little Frankenstein baby. And so I knew exactly that baby was my husband's at the time. 와우. 그러니까 이 남편 트래비스와 그 남편이 낳은 이제 자식들에게서만 나오는 신체적인 기형이 친구의 아이한테서 똑같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흔한 기형도 아니고. 또 부계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면은. 그쵸. 딱 직감을 한 거죠. 이 아이는 내 남편의 아이겠구나.
상상도 하기 싫어. 제 남자의 바람핀 여자를 내가 다 씻겨주고 수발 다 들어주고 어떻게 보상받아? 남편이 그러니까 집에 안 들이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그러네, 그냥 걸리- 불편한 게 아니라 그쵸. 내 외도의 대상이 내 집으로 내 아이를 들어오니까,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래서 싫어했을 수도 있겠네요. 친구한테 따졌더니 과거 딱 한 번 실수였어 라고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무슨 소리야 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 트래비스가 6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30명의 여성들과 바람을 핀 게 걸려버려요. 알고 우와. 보니 정말 나쁜 놈이었던 거죠. 혹시 어디선가 이 남편의 혼외 자식이 크고 있지 않을까 상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명이면 진짜 많은 숫자잖아요. 예상하신 대로 혼외 자식이 이 외에도 6명이나 더 있고 그리고 모두 그 똑같은 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그렇게 겪고서도 또 임신을 시킬 생각이 들었을까? 그것도 절친에게. 네, 일단 헤일리는 남편 트래비스와는 남남이 됐고요. 함께 바람을 핀 친구와 그 친구의 딸 있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또 깜짝 놀랐거든요. 뭐 또 남았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아, 헨리. I actually owed her an amends, and she owed me an amends, and 혜인이 뭘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And really, just there's no hate in my heart for either party. And at the end of the day, my now ex best friend's daughter is my children's sister. 용서했다. 와, 저게 진짜 쉽지 않은. 엑스 베프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전같이 절친은 아닌데 또 내 자식들의 형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또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손절각이 정답 아닌가요 원래 저 정도는? 아 근데 뭐 사실 손절각을 떠나서 얼굴을 못 보죠 사실. 못 보죠. 네. 그러니까 헤일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느낀 게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아이는 잘못이 없다. 친구의 아이도 내 아이들도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SNS에 4명의 아이들의 엄마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대요. 어찌됐든 남편과 친구의 비밀을 품은 아이가 태어났고 그 비밀 덕분에 쓰레기 같은 이 파렴치한 남편과 헤어질 기회를 희한하게 얻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몰랐으면 계속 속으면서 살았겠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 진짜 특이한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 아이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은 실제로 출산해준 사람이 진짜 엄마인가 아니면 서류상의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이걸 두고서 자기네들끼리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해요. 오지랖. 도대체 어떻길래? 2020년 7월 19일에 태어난 얼마 안 됐네요. 아리엘이라는 아기입니다. 네. 아리엘. 너무 귀엽다. 저기 볼 깨물면 팥 나올 것 같아. 다 동그랗네요. 얼굴, 눈 다 동그랗네요. 진짜 동그랗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기한테 태어나자마자 논쟁에 휩싸였다니까. 그러니까 출생이 좀 안타까운데. 그렇죠. 2020년에 태어났으니까 얼마 전에 두 돌을 맞이한 아직은 정말 어린 아리엘은 SNS 스타예요. 그래요? 어느 정도 분위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귀여워. 예뻐. 너무 귀여워. 사랑과 축복으로 키우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걷고 있어. 예뻐. 세상에 유일한 아름다운 존재 아리엘. 아유 이뻐라. 아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죠. 엄마인가 보네요. 어머니죠.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귀엽죠. 태어날 때도 첫 돌을 맞이할 때도 두 돌을 맞이할 때도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아이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최초의 순간을 기념하고 함께 축복해줬어요. 아니 신기하네. 대체 누가 낳았길래 뭐 여왕의 아들인가요? 뭐지? 로얄 패밀리. 아리엘의 부모님의 얼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리엘의 어머니는 콜롬비아 출신 모델 단나라는 분이었고요. 하나. 모델 포스 난다. 푸에르토리코에서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아리엘의 아버지 에스테반.
에스테반. 건치시네요, 건치. 이분도 잘생기신 분이에요. 단나와 에스테반은 2019년 2월 SNS를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의외로 두 사람 대화가 통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천천히 호감을 키워던 두 사람은 생일 축하하자는 거를 핑계 삼아서 마이애미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빠져들어요. 진짜 첫눈에 반해버려요. 둘이 저 외모면 사실 안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하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고민은 무엇인지 두 사람은 단기간에 굉장히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완전 천생연분이네. 천생연분. 이 짧은 만남 직후에 단나는 에스테반과 함께 그의 고향인 푸에르토리코로 바로 이동해 옵니다. 한 남자의 고향을 너무 사랑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100년회로 해야죠. 정확한 촉이에요. 해야죠. 둘이 호감을 갖고 정식적으로 만난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두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관심을 가질 결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Una pareja que decidieron 아니 convertirse en 이게 padres 뉴스 para 이런 formar una 방송에 familia. 나올 정도라고요? Quieren. Decimos 5 meses. Cuando ustedes me dijeron 5 meses de relación, yo dije, 저게 단나죠? 저게? 네. nada más, porque 5 meses. ¿No piensan que a lo mejor deberían esperar un poquito? 에스테반. 에스테반과 단나. Sí, eso es lo que yo quiero, porque mira, la mujer que yo tanto he esperado y que ya tenga mis mismos sueños y realmente yo una de las preguntas que yo le pregunté que cuál era el sueño más grande que ella tenía y me dijo que ella siempre quiso ser mamá y ese ha sido Pues uno, vamos para adelante. ese ha sido uno de mis grandes sueños de tener mi propia familia, de tener hijos. 왜 이렇게 두 사람 평범하게 만나고 있는데 TV에까지 나오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MC가 막 걱정을 좀 하잖아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결정해도 되냐. 시어머니 같이. 약간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염려하는 시선이 있었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확고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요. 그로부터 또 한 5개월 정도 뒤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또 뭐죠? 아니, 지금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데 다 안 놀랍거든요. 놀라운 소식이 한 개도 안 그냥 나와요. 결혼해서 아이 낳기로 했고. 예. 놀라운 내용이 안 이제는 나와요. 아무 사고 없이 잘 사는 게 놀라울 일인 건가요? 장례전쟁에서. 프로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떤 사진을 공개해요. 선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임신 테스트기와 네. 초음파 사진을 공개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시겠죠? 아이가 생겼고. 아이가 생겼죠. 아이가 생겼네. 임신됐어요. 네. 처음 만난 지 거의 1년 정도 후에 2020년 2월 28일에 딱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사람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무슨 다른 종끼리 만나서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아리엘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니 완전 흥분되고 미칠 것 같아요라고 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해요. 손남손녀 만나서 아이를 낳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까지 막 관심 있어 할 일은 아닐 텐데. 그렇죠. 도대체 왜 이것이 장미의 전쟁 주인공이 되었는가? 이들의 이야기가.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슬슬 감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볼까요? 네. 궁금하다. 저거 엄마 아니에요? 단나. 저 배는 누구 배예요? 아, 대리모? 일단 영상에 나온 여성은 쭉 보고 계신 엄마 단나가 맞아요. 영상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죠. 네. 남자? 저기 남자 팬티 같아요. 그 라인이. 아 웃음도 남자 웃음. 지금 다리가 남자 다리, 털이야. 털이. 그냥 살찐 거죠? 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살에 저렇게 위치가 뽀뽀를 하겠어요. 아니 근데 저게 때리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단 단나와 에스테반은 임신에 성공을 했고요, 정확하게. 네. 이들이 품은 아리엘은 아빠 에스테반의 뱃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와, 우린 뭐 그냥 5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걸 모르고 듣고 싶어요. 아이가 나오는 과정과 이런 지식이 없을 때 듣고 너무 싶어요. 많이 상상되고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의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이 모든 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단나와 에스테반의 어린 시절 모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단나의 어린 시절이고요. 예뻐. 원래 예뻤는데. 에스테반. 에스테반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여자네. 여자였구나. 그렇게 따지면 단나도 여자, 에스테반도 여자.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인 단나는 여성, 그치. 아빠인 에스테반은 남성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대화를 이어왔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태어날 때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던 성별은 성인의 모습과 정반대였어요. 우와. 단나는 태어날 때는 조나단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로 태어났었고요. 에스테반은 태어날 때 스테판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겪고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찾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해왔을 호르몬 치료를 잠깐 끊기로 해요. 오. 10개월 정도 끊는다고 좀 뭔가 다시 돌아가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은 계속 있기 때문에 네. 호르몬 치료라는 건 이제 그거를 억제시키고 외부에서 호르몬을 주입하는 걸로 대체하는 시기였는데 그 치료를 끊으면은 단나의 경우는 조나단으로서 건강한 정자를 만들 수도 있고 에스테반은 스테파니로서 이제 건강한 난자를 만들 수 있었겠죠. 궁금한 게 저 수염은 어떻게 만들었죠? 아, 저게 나요. 남성 호르몬을 남성 계속 호르몬을 주입을 받으니까요. 예. 어머 너무 신기하다. 예.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가슴에 멍울이 잡히기도 하고 허벅지하고 골반 이쪽에 살이 붙으면서 실제로 좀 여성처럼 체형이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체형까지 바뀌는 그럼요. 예.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면 이렇게 이제 털이 남자들이 많이 나는 곳에 털이 많이 나게 되는. 되게 잘났다 털이 이쁘게. 예, 예쁘게 났어요. 네. 남성형 탈모가 진행되기도 하죠 이제. 어머. 진짜요. 예. 그것까지 와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여자가 또 이거 크게 만들고 싶으니까 여성 호르몬 아 이미 여잔데? 이게 근데 이게 일반 그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사실 오히려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안 맞아요. 근데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여잔데 여자가 맞으면 네. 커지나. 보통 요즘은 남자 여자 그 생식기 수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자궁 같은 게 사실은 없어야 되거든요. 모든 수술을 했다라고 아 하면은. 그것까지 드러내야 돼요? 네, 자궁을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 드러내지. 네. 치료만 해서 그쵸.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이제 남자가 됐는데 아 밑에 생식기는 이제 네, 이제 여성의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네.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Cómo quieren tener ese hijo? Natural. Biológicamente se necesita un óvulo y un esperma. Los dos tenemos esta combinación. Físicamente sí pueden. 아, 둘 다 En este caso, 가능했구나. la mujer de 가능했네요. la relación, o sea, Dana, pone los espermatozoides y el hombre, Esteban, los ovarios. 너무 근데 좀 멋진 일이다. 네. 그렇죠.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네. 자연 임신을 통해서 아리엘을 얻었어요. 그러네요. 그 정말로 다른 자연이죠. 방법이란 게 인공수정 뭐 이런. 시험관이 이런 게 아니라 자연 임신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둘 다 호르몬으로만 이제 외형적인 모습만 바뀐 거였었네. 맞아요. 내가 선택한 성 정체성을 잠깐 내려놓으면서까지 선택한 우리 아이의 출산을 위한 길.
이 길은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7월 아리엘이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아리엘이 또 대단해 보이고. 예. 너무 소중하네요. 기적 아리엘. 같은 아이네요. 응원하게 되네. 예, 찾아보려고요, SNS. 나 팔로우할 거. 멋진 선택인 것 같아요. 입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짝이었던 것 같아요. 단나 정도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하신 분들은 물론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거 필요하긴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에스테반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아이를 원한다는 사람들 그 측면에서는 되게 맞는 짝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진짜 힘들죠. 어떨까요?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진단을 해요. 디스포리아가 뭐냐면 불쾌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불편증이라고 하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 성에 대해서 불쾌한 병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고 2차 성징을 할 때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해요. 내 성에 대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한 그 혐오감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치료도 상담을 당연히 해야 되긴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게 그 치료 방향이긴 합니다. ¿Y cómo te sientes? ¿Te ha afectado? 와, tal vez 진짜 tu 화제였나 identidad? 보다. ¿Cómo te ves 그치. tú como 정말 없는 케이스니까. Pues para mí, ¿no? El miedo mío era que como a ella no le gustan 그렇지. las mujeres, pues como mi cuerpo iba a cambiar Ajá. físicamente un poco. ¿Y cómo te sentiste tú, Dana? yo ahí lo sigo viendo Esteban, o sea, como que antes lo veo más hermoso. 진짜 무서웠을 것 Como que 같아요. todo eso que nos está pasando, pues divino. 단나와 에스테반은 원래 본인이 원하던 성으로 돌아갔나요? 어머니 단나의 경우에는 에스테반이 성공적으로 임신에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자신 몸 안에 있는 모든 정체를 다 포기하고 다시 여성의 몸으로 돌아갔다고 하고요. 에스테반 역시 아리엘을 건강하게 출산한 이후 바로 호르몬 치료를 다시 시작해서 언제 임신을 했었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탄탄한 복근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복근까지. 트레이너니까. 네, 트레이너니까. 대단하다.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보통 수술 후에 정신감정 같은 걸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둘은 정식으로 부부로 지금 푸에르토리코에서 인가가 난 건가요? 두 사람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푸에르토리코에서 머물고 있고요. 거기서 공식적으로 성전환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푸에르토리코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부의 아이로 아리엘이 출생증명서까지 다 발급을 받았다고 해요. 잘 됐다. 가족이 써나가는 역사는 푸에르토리코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인류의 역사의 한 페이지도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리엘을 육아하면서 두 사람이 다짐한 내용도 또 있다 그래요. 그것도 마지막 영상을 만나보죠. 아, 아름다운 이야기다 오늘. Yo siempre me he querido para darle a ese hijo lo mejor. Yo creo que voy a ser un buen papá y creo también que Dana va a ser una excelente mamá. Él va a ser mamá, papá, papá, mamá.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고 특별한 거다라고 하죠. 아리엘 가족의 특별함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푸에르토리코 장매 전쟁이었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행복한 스토리, 행복한 스토리. 에리 아빠가 되어줄 사람을 찾았다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내가 불이민이 도와달라. 대리 아빠 자체도 충격인데 시작부터가 좀 많이 좀 찝찝합니다. 그렇죠. 예. 이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화가 되니까 세계 각국에서는 정말 깻잎 논쟁처럼 이걸 가지고 엄청 토론을 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논쟁인지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네. 야, 신기한 일이 많구나. 진짜. 아내를 고소해. 돈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이걸로 이런 토론을 했다고요? 난 이 얘기에서 땡땡이 아내가 싫어. 허위 광고로 아내를 고소하자. 약간 우리나라 정서 같고. 그쵸.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이들이 독일의 신혼부부 소폴로스와 트라우테였어요.
이 남편 소폴로스는 아내를 꼭 닮은 아이를 진짜 갖고 싶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아내가 미인대 출신의 엄청난 미인이었대요. 내 배우자가 미인대 출신이다. 그러면 너무나도 내 배우자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는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갖는 게 더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지? 아이를 위해서? 둘 사이에서는 결국엔 아이는 안 생겨요. 네. 난임 검사를 하러 갔더니 의사가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폴로스 씨가 불임이시거든요. 남편이. 네.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만큼 그 의사의 말이 절망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절망에 빠져있던 소폴로스는 고민을 하다가 큰 결심을 합니다. 아 제발. 내 아이가 나를 좀 안 닮으면 어때? 이렇게 예쁜 우리 아내를 닮는다면은 누구 아이건 그냥 아이가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 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래서 남편 소폴로스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아빠를 해야 되는데 적당한 사람이 누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기 시작해요. 정자은행 같은 데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니, 꼭. 정자은행에 가면 되잖아요, 사실. 그게 안 됐나 봐요. 이렇게 찾아보다가 옆집 사는 남자가 괜찮겠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우스입니다. 옆집 남자. 언제든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 옆집 남자를 봤더니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좀 나랑 닮았어.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한테서 난 아이지만 나랑도 닮을 수 있겠다. 아니, 그 사람도 유부남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옆집 부부한테 이제 제안을 해요. 2,500달러. 한화로 35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아내를 좀 임신시켜줘. 그걸 가서 물어봤어요, 옆집에 가서? Excuse me? 똑똑똑? Yes? Can you 임신 please? 뭐 이제 뭐 상상도 안 가요. 뭐 똑똑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지도 상상이 안 가고. 리액션이 고장났어.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씨바지 이런 문화 생각해 보면은 네. 그게 이제 참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렇긴 물론 하지만. 이제 그런데 설마 그 옆집 부부가 그 350만 원 얘기 듣고 둘이 고민하나요? 옆집 남자가 듣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바로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파이팅! 너무 해맑으시네요. 제안을 이 옆집 남자는 받아들이고 아내 트라우테랑 장장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만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가장 슬픈 소식이 뭐냐면 여기서 실패하면 정말 난 진짜 뭐 어떻게 살아요?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실패했어요? 임신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합니다. 왜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뭐죠? 소폴로스는 마우스에게 2,500달러를 지불했고 마우스는 6개월 동안 일주일에 3일 총 72차례에 걸쳐 임신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의사에 따르면 마우스도 불임이. 어? 아이 나쁜. 우와, 야. 미쳤다. 의사에 미쳤다. 따르면 마우스도 불임이었고 마우스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마우스의 아내는 마우스가 두 아이의 아빠가 아님을 고백했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마우스 입장에서는 마우스 자기가 제일 청천벽력인 거예요. 충격 포인트가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 아니, 둘이 관계를 가지면서 내 불임을 고백을 했다는 거네요, 마우스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우스 아내를. 아들이 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이인 줄 알았어요. 마우스도. 마우스는 자기가 불임인 걸 몰랐고. 몰랐어요. 마우스는 내가 불임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우스의 아내는 마우스 이 아이들은 당신의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이게 뭐야 도대체. 한 주택 한 라인에 무정자가 몇 명이 있는 거야?
주택 옆집도 알고 봤더니 옆집도. 불임이야. 불임 동네. 그 정도면은 다 검사해야 돼. 와 이거는 그러니까 마우스한테는 충격이 두 개였던 거죠.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과 이 두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걸. 그렇죠. 혹시 마우스의 아내가 둘이 하는 행위를 알고 있었나요? 모르게 만약에 알고 있을 것 있었더라면 그 6개월 동안 마우스의 아내만 되게 마음 졸이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씩 들키면 어떡하지? 너 해도 안 되는데. 진짜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네. 마우스의 아내도 어쨌든 그걸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펄쩍 뛰면서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왜 수락하냐고. 그래, 못하게 해야지.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했는데 그 남편 마우스가 뭐 자다가 뭐 땅 파면 2,500달러가 나오는 줄 아냐. 이런 꽁으로 2,500달러 준 당연히 해야지. 나 애 둘이나 낳는데. 한 번 하면 돼. 막 이랬을 거 아니야. 당신 알잖아, 나 알잖아. 문제는 돈까지 지불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소폴리스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남편 소폴리스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위반으로 옆집 남자를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질세라 마우스는 나도 불임 사실을 몰랐어. 내가 불임인 줄 그치. 몰랐다. 난 몰랐지. 내가 언제 임신시켜주겠다고 보장했냐? 서약했냐? 이런 두 차례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는 정당히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약속대로 최선을 다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하. 억울하긴 하겠다 마우스. 그럴 수 있겠네. 이 불임이 더 충격이냐? 두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게 더 충격이냐? 이런 후자가 더 논쟁도 충격이겠죠. 꽝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적당한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한다라는 우리의 삶이 꽝 대신 닭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글로벌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